운동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먹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단백질 섭취죠.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셨거나 오랫동안 운동을 해왔는데도 몸에 큰 변화가 없는 분들은 생각보다 더 먹어야 한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고 힘들어 하시는데요. 단백질을 먹고 신장이 안 좋아지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피자나 치킨 시켜 먹는 사람들이 단백질 먹는 건 유난 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내 근육이 눈에 띄게 자랄까요? 단백질을 먹으면 정말 신장이 안 좋아질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단백질 총량 계산하는 법. 흔히들 1kg당 1.6g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본인 체중이 60kg라면 96g, 70kg라면 112g, 80kg이라면 128g. 이 양을 하루에 나누어 먹어주면 돼요. 그렇다면 왜 나누어 먹냐? 우리 몸에는 근육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걸 MPS라고 부르죠. 이 근육 만드는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운동이라는 스위치를 켜야 돼요. 근육이라는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단백질이라는 재료를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재료를 한 번에 때려 넣는다고 공장이 하루 종일 돌아가진 않아요. 일정 시간만 반응하고 다시 꺼지게 되죠. 그래서 나누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근육 연구의 권위자인 브래드 쇼엔펠드 박사가 메타 분석으로 정리한 결과가 있어요. 49개 연구, 총 1863명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스쿼트, 벤치프레스 같은 근력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많이 먹은 그룹과 적게 먹은 그룹을 비교했죠. 그 결과 단백질을 체중 1kg당 1.6g까지 먹었을 때가 근육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이상은 증가폭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한 번에 근육 합성이 충분히 자극되는 단백질 양은 보통 체중 1kg당 0.3에서 0.4g 정도예요. 그래서 70kg 기준 한 끼 약 20에서 30g 이상이 권장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반응은 한 번 켜지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둔해져요. 그래서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 하루에 3-4번으로 나누어 먹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체중 1kg당 1.6g을 어떻게 나누어 먹느냐? 만약 내 체중이 70kg이라면 체중 70kg 곱하기 1.6g, 112g이 목표가 되는 거죠. 이 112g을 3끼로 나누어 먹게 되면 37g 정도 되는 양이 나와요. 삶은 닭가슴살 100g에는 약 3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삶은 달걀도 추가해 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일반식에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죠. 밥 한 공기에는 약 6g, 두부 반모에는 약 12g, 계란 한 개에는 약 6g, 고기 반찬 100g에는 약 20g 전후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식사를 했을 경우 40g의 단백질을 섭취한 거죠. 이렇게 3끼를 먹었을 때 하루 약 12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몇 끼 챙겨 먹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기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때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해 주는 거예요. 단백질 보충제는 많이 먹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식사로 부족한 만큼만 메워주는 도구에 가까운 거죠. 예를 들어 체중 70kg 기준 하루 약 112g이 목표라고 할 때 식사로 70에서 80g 정도를 채웠다면 남은 30에서 40g 정도만 보충제로 채워주는 거예요. 특히 운동 직후나 식사 간격이 길어질 때 먹어주면 좋죠. 아니, 보충제로 다 먹으면 안 돼? 자연식이 포만감과 영양 균형에 유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식사 패턴에서 부족한 양이 보통 20에서 40g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보충제는 간편하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다 이렇게 먹으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사실 단백질은 체중보다 근육량에 더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체중이라도 필요한 양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배에 살이 많은 경우,
체지방이 많다면 몸무게 기준으로 계산하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체지방이 25% 이상이다, 그래서 뱃살이 좀 있다 한다면 보통 체중 1kg당 약 1.2g 정도부터 시작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내가 체지방 12% 이하야, 근육이 잘 보이는 몸이야,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돼요. 아니, 어디서는 더 많이 먹어도 된다고 하던데. 사실 체중 곱하기 1.6g은 권장량인 거죠. 그 이야기는 사람마다 나이와 운동량과 운동 상태가 다르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넉넉히 잡아주자는 이야기예요. 또 만약 다이어트 중이라면 근손실을 우려해서 단백질 비중을 올리기도 하고, 좀 더 먹었을 때 회복 관리나 식사 관리가 편하다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나온 말 같아요.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의 경우에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는 권장량을 먹어보고 조금씩 조절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안 좋아진다라던데. 일단 건강한 사람의 기준에서는 권장량 범위의 단백질 섭취가 신장 기능을 손상시킨다라는 근거는 현재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몸은 질소 노폐물을 더 많이 처리해야 돼요. 사구체 여과율, 즉 신장이 피를 걸러내는 속도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또 생성된 질소를 무해하게 바꿔주는 요소의 배출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신장이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 과부하가 일어나는데 이걸 손상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 건강한 사람의 신장은 이 과부하를 적응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해요. 하지만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부담이 될 수 있죠.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지만 필요 이상 많이 먹을 이유도 없긴 해요. 그런데 자연식이 아니라 단백질 보충제의 경우에는 보충제도 결국 단백질이라 몸의 처리 과정은 같고, 다만 흡수가 빨라서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과량 섭취가 쉬워서 칼로리 관리를 놓치기 쉽죠. 근육은 운동만으로 자라지 않아요. 먹는 것까지가 운동인 거죠.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만큼 정확히 채워져야 하는 영양소예요. 총량을 맞추고 나눠 먹고 부족하면 보충제로 채우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단백질을 어떻게 채우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할 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